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제가 2주일 전쯤에 여러분들께 어떤 때는 꼭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라고 한정 짓기가 좀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 미국에서 보는 한국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요 며칠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내용을 미국에서 보도를 하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물론 내일쯤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그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가 10살짜리 그 딸이 57세셨던가요? 그분 운전기사분께 굉장히 말로 학대하는 그 오디오 파일이 발표가 된 뒤에 발표는 적절치 않네요. 그 미디어 오늘이 공개를 한 뒤에 결국은 시작은 MBC 텔레비전이 그 보도를 했지만 이 방정호 TV조선 그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다. 이 내용을 미국 언론은 물론 그 오늘까지도 땡스기빙 데이 연휴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미국에서 한국의 큰 이슈다 흐름이다 하고 보기에는 좀 맞지 않죠. 어찌 보면 작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동안 여러 다른 회사의 재벌 그 기업들의 큰 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장한 그 뭐 아들 딸들이 여러 가지 뭐 폭언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자체 그 CEO 자체도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슈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뭐 그렇지 않을 보도가 안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The Straits Times 지난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가면서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 인용을 했었어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내용을 전부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이 아저씨가 괴물인가 바본가 10살짜리 그 아이예요. 그리고 뭐 중간에 보면 잘리든 말든 이런 단어도 나오고 또 엄마 아빠가 널 어떤 때는 반말도 해요. 잘못 교육시키고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병원하고 치과도 못 갔던 거야. 가난해서 뭐 그리고 뭐 돈 벌려면 똑바로 벌어 뭐 아저씨 진짜 뭐그 해고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아저씨 죽어라. 뭐 이런 어린 아이의 얘기였는데 물론 이제 그 이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같은 경우도 이 아이의 뭐그 어린 아이니까요. 아직 그렇게 음성을 다 공개하는 것, 뭐 사생활 보호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그 기본 바탕에는 한국의 또 다른 어나더 그 재벌가의 그런 그 패밀리가 이번에는 그 어린아이였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물러났다 하는 거기까지만 딱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그러면 왜 조선일보의 뭐 둘째 아들이 그러느냐,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 내용을 전해들은 뒤의 반응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가장 뭐 진정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그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우선 처음에는 이제 이 비디오를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무섭다고 세상이 너무 험해졌다고 물론 그 전후좌우 사정을 모르고 그리고 이 운전기사분도 물론 이번이 그 처음이었으면 이렇게 뭐 녹음까지 하고 또 그 언론기관에 전달이 되고 하는 과정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린아이고 그 이전에 이 아저씨와 이 아이가 어떤 말을 오고 가고 주고받던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제 그 주변에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좀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의 그 반응을 들려드리자면
우선 너무 세상이 그 살벌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그 아이들이 만약에 이 10살짜리 그 소녀가, 물론 지금 굉장히 철이 없는 거죠. 그 아저씨 뭐 돈이 없어서 교육도 못 가고 치과도 못 가고 이럴 때 보통은 그 불쌍해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왜냐면 얼마 전에 미국 코리아타운에서 홈리스 피플을 위한 쉘터를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짓는다 했을 때 굉장히 시위가 강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아타운에 어떻게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느냐 해서 반대를 했고, 결국은 시의회도 이 같은 반발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또 약간의 그 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홈리스 피플들이 오는 그 쉘터를 짓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또 다른 측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냐면, 우리 집 아이는 물론 코리아타운에 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학원에 다니는데 그 학원 앞에 늘 그 홈리스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 어떤 때 추우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러 가면은, 아빠, 우리 저 아저씨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면 안 돼?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그 아저씨가 그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안 앉아 계시면, 아저씨 어디 아픈가?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아빠, 우리 집에 방이 남잖아. 저 할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이럴 때 그 부모가, 그 부모로서는 또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홈리스 피플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을 그 설명해야지 되는 그 곤란함. 그런 일이 코리아타운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그 자녀 사이에, 부모들은 뭐 코리아타운 그 일하는 직장 주변에 이 홈리스 피플들의 쉘터가 지어지고 그러면은 뭐 또 그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겠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했고, 그 반대가 또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많았고 통했는데, 아이들은 동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홈리스 피플을. 이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에서도 제가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방정호 그 TV조선 대표이사가 결국은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하고 그 사과를 했죠. 그리고 또 그 운전기사분께도 사과를 했고, 이제 그런 반응, 아이들이 요즘 무서워졌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그러면 그 운전기사께 그 사과를 하지. 그리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 뭐 그런 얘기요. 물론 그러면서도 항상, 10살짜리 아이면은 너무 어린데, 참, 이렇게 목소리까지 공개했어야지 됐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내일이라도 또 미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그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그저 그 사건 자체를 그대로 전하고, 지난번에 뭐 대한항공 그 사건 이런 내용들을 전한 게 끝이었거든요 하면서, 물론 재벌 가족들의 행위 이런 그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운전기사분이 지난달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고됐더라. 여기까지 그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 싱가포르 타임스는 뭐 봉급을 회사에서 지급했고 이런 얘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은 뭐 한국만의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삼성 제품을 쓰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도 관심이 있고, 또 미국의 애플 등과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삼성이 결국 10년 넘어 만에 그동안 삼성 그 공장에서 썼던 화학 물질로 인해서 아팠고 숨졌고 아이를 잃었어야지 됐고 또 뭐 이런 그런 모든 분들께 사과를 하고 배상을 약속했다는 문제를 거의 모든 미국의 주요 언론이 전했습니다. 보도를 하면서 그 김기남 그 삼성전자 CEO가 90도 각도더군요. 그렇게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이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그 일해 오신 그런 특히 이제 황 선생님이요. 황상기 선생님 따님 그 유미 씨가 숨지셨다죠. 그런데도 오랜 동안 삼성에서 받은 지난 11년 동안의 기만과 굴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합의를 하셨으니까요. 일단 그 더 이 안전 문제가 나아지면 하는 그 바람으로 뭐 합의도 했다고 하셨고,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예일대학교의 그 환경연구팀이요. 예일 환경 3060라고 이곳에서 유미 씨가 숨지고 나서 1년 뒤에 또 다른 여성이 폐렴으로 숨지고 또 다른 여성들도 박지연 씨 같은 경우도 온양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2004년부터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진단을 받고 그 아픈 진단을 받고 3년 만에 숨졌다는 그런 케이스, 아이를 그 낙태하신 분들. 그래서 이번에 뭐 피해자분들께는 1억 5천만 원, 미국 돈으로 한 13만 2,600달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네요. 이런 케이스로 이제 미국에서 일이 있었다 할 때에 합의금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런 그 1년 이상 일하신 분들 피해자가 많으시네요. 319분, 117분이 숨지셨고, 이 내용을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10년도 넘어 만에 이렇게 결국은 사과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뭐 NPR 방송 같은 그 매체라던가 신문도 다 전했지만 피플과 같은 연예 또 그 유명인에 관한 그 잡지도 전했고요. 포춘 뭐 영국에서도 뭐 텔레그래프 등등이 다 보도를 했는데, 특히 피플의 경우는 어떤 약품을 그동안 써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암이라든가 폐렴으로 아파서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걸리게 됐는가, 그 부분은 그 삼성이 그 투명성을 강조하는데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약품을 얼만큼 썼는가, 이것은 이제 무역 비밀이라고 해서 보장을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는 그 가끔 이 뉴스가 나오던데요. 이번이 처음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자신을 한국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나 해서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 감옥에서는 다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고독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24시간 동안 90달러, 보통 이제 48시간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2013년부터 홍천에 있는 지금 뭐 한 2,000분 이상이 그곳에서 하루 내지는 이틀 동안 스스로를 가둔다 하는 Prison Inside Me 하는 그 말하자면 체험을 하시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말도 못하고 작은 방에 모빌 그 폰도 못 가지고 가고 시계도 없고 옷은 주에수복이고 요가 매트와 그리고 뭐 펜하고 노트가 있고 바닥에서 자야지 되고 작은 화장실은 있지만 거울은 없고, 이게 이제 그 남편이 검사로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신 분의 그 와이프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너무너무 그 일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삶,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는 생활, 일상, 거기서 멀어져 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분들 사진도 많이 싣고 이번 주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미국 사람들도 그 코리안 프렌드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이슈인데요. 한국 하면은 이제 뭐 성형수술이라든가 화장품의 대표적인 국가가 됐는데, 이번 주에도 그 뉴욕타임스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요. 성형수술과 그 화장을 아주 그 포커스를 두다가 이제는 아니 이게 뭐지? 왜 여기다 돈을 이렇게 들이고 시간을 하루에 뭐 화장하는데 2시간씩 하면서 여기에 묶여 있어야지 되는가? 바꾸고 싶다 해서 이제 그 escape the corset 꽉 조이는 거잖아요. 그런 그 운동, 뭐 예전에 남녀 평등이 있었다면 미투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있고, 이제 escape the corset이라는 이런 것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특히 뭐 유튜브에서 뭐 많이 나오는 분요. 뭐 화장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뭐 본 얼굴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제 특히 뭐 김지연 씨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200 화장품 값. 이건 또 뭐 별로더군요. 어떤 분은 한 달에 $500, $700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 김지연 씨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성형을 원했는데 그 이후로 13년이 지나는 동안 부모가 이제 뭔가를 이중턱 수술이요? 양악 수술 같은 건가 보죠. 해주시기 전까지 자신의 사진을 다 찢어버렸는데 이제 와서는 다시 내추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머리도 헤어컷도 아주 짧게 하고요. 화장품도 없앨 수 있는 거 다 없애고 한국은 지금 beauty is bi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뷰티 시장이 $130억 지난해에 됐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인데 더군다나 임현주 앵커가 가짜 눈썹을 하도 하다가 그게 눈이 피곤해서 늘 안약을 넣었어야지 됐고 안경을 쓰기 시작했고 그 뒤에 뭐 불만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뭐 땡큐 하는 분도 있고 그런 형태 이렇게 한국의 요즘은 뭐 남성들도 화장 많이 하지만요 뭐 비비크림 바르시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많으시고 그건 또 바르셔야지 되고요. 하얗게 파운데이션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코리아타운에도 뭐 가끔 그런 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그것도 이제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제일 처음 여성분들이 뭐 아주 높은 킬러힐 같은 하이힐을 신고 하루에 2시간씩 화장을 하고 이런 것이 나 좋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여성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나 좋으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발이 아픈 게 분명한데 안 아프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킬러힐을 신고 하루에 2시간씩 화장을 하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자기 만족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품으로 안 되니까 또 수술도 많이 했고 수술도 꼭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독이 되니까 화장으로 안 돼서 조금의 무슨 보톡스 필러로 가다가 또 리프팅으로 가고 또 그거보다 더 강한 것으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럼 남에게 잘 보이기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도 있을 테고 또 과학적인 발전이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더 좋은 것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게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뭐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벤션이라고 인벤트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이게 일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 미국에서요. 이제 저희 동료라던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나가면은 꼭 친척들한테 어디 이제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놀러 가고 할 때 그냥 맨 얼굴로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너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해서 다시 뭐 화장을 진하게 해야지 되고 해서 한국에 다녀오면은 저희 동료들도 화장품을 바꿔 가지고 오는 그런 동료들이 있거든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거의. 특히 이제 친척들, 언니, 뭐 동생 이런 사람들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요. 그만큼 한국 내부에서 살 때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이 굉장히 화장과 얼굴 모양 또 성형 수술에 포커스가 돼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 학생 같은 경우, 한국 유학생의 경우도 늘 학교에 갈 때도 화장을 하고 가고 그러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학생들은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무슨 뭐 아이비리그 어디에 다니는 학생은 뭐죠?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 다 잊었어요. 제가 남의 얘기라. 그 정도로 하고, 그러나 또 차리고 나갈 때 보면 너무 멋있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대부분이 많이는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 겉모양에 본인이 신경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에도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에서 이 내용을 그 보도하는 데는요, 이게 꼭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그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특별하니까, 미국은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 여자입니다마는 절대로 뭐 콜셋에 몸을 가두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화장을 안 하고는 마켓도 갈 수 없을 정도로 평소에 화장을 많이 하고, 그 멜라니아 트럼프처럼 정말로 아주 너무너무 높아서 이번에 추수감사절날 그 백악관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도 싫어도 남편 그 팔을 잡을 수밖에 없겠더군요. 너무 킬러힐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음도 얼마나 천천히 걷던지. 그게 이제 굉장히 글쎄요. 그 또 모델 출신이니까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신발이 검은색이 바탕은 검은색이고 뭐 바닥은 뭐 빨간색이고 그런 신발인데 유난히 하이힐이었거든요. 그 터키를 이렇게 좀 놓아주는 그 행사에 나올 때 그런 걸 보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보는 사람 불편한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저의 직장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그 해피한데 어쨌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 여성들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얼마를 버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700를 써야지 되고 하루에 화장을 하는데 2시간이 걸려야지 된다. 이건 좀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줘야지 되는 날만 그렇게 하고 보통 때는 좀 편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가장 큰 도살장이 강아지 도살장이요. 보신탕 끓이기 위해서 그 문을 닫은 것을 미국에서 굉장히 빠지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태평동에 있는 도살장이라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공원을 만든다는데 미국 기자들이 보고 와서 그 보도를 할 때 가보니까 그 전기 시설 칼, 그 사진 보니까 칼도 일반 칼이 아니던데요. 굉장히 무섭던데요. 털을 깎는 머신,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70%는 보신탕을 먹지 않지만 그래도 금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보다는 작은 40%고 잘 기르고 도살할 때 좀 그 강아지가 덜 아프게 하고 하면은 뭐 보신탕 그 먹어도 된다. 65%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법으로는 아주 정확한 그 한 가지로 딱 통일된 법은 없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한국에서도 전에는 한 1,500군데 보신탕 식당이 있다면 지금은 700군데 식당 정도만 있다 하면서 이런 이 내용 뭐 한국 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이렇게 요즘 그 한국에 관한 보도가 최근 얼마 전까지는 완전히 거의가 그 북한 뉴스에 가려서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었고요. 뭐 BTS 이 정도 아니면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 뉴스조차도 주춤해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그 문화라고 할까요? 하는 뉴스가 이번 주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코노미스트와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미국의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요즘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전합니다. 이 띵크탱크에서요.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르거든요. 이코노미스트가 이 북미 회담이라든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해드리겠어요. 이코노미스트부터 전해드리자면은 미국의 그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멈춰버렸다. 한 6개월 전에는 뭐 거기에 부동산 개발을 하고 뭐 콘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등등 하더니 실무 대화조차도 미국이 원하는데도 북한이 거부했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북한으로서는 그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그것도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해주면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가 수립될 때 그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먼저 핵부터 포기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인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올해 안에 정전선언이 없을 것 같다.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에요. 김정은의 답방도 지금 스케줄이 안 잡혔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한국을 향해서 속도 맞춰라 미국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화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도 딜 메이커가 되기를 원해서 뭔가 그 타임라인 뭐 리스트 안 줘도 그 다시 2차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지기는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런 한미 승계자들을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김정은도 뭔가를 양보하던가 어떤 형태로든 김정은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미국도 계속 제재를 안 푼다고 하고 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있고 중국이 또 미국과 입장이 다르고 등등등등 해서 아마 내년에 손톱을 깨물어야지 되는 긴장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내셔널 인트레스트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한마디만 전해드리자면은 이번 주에 뭐 거의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보도를 보면은요 가끔 다 누구에게나 다 반말하고 그냥 서로의 정상적인 말하다가 뭐 국회의장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꼭 대통령만 나오면 대통령께서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인들도 그것도 좀 미국에서 그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미스터 프레지던트 물론 존중은 하지만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미스터 트럼프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존중을 하는 것이지 미스터 상원 의원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 대통령한테만 뭐 미국은 그런 존칭의 말도 없고 극존칭을 하는 분위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께서 꼭 대통령한테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좀 이상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에 고미가 그 풍산의 사냥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세 마리 피메일, 세 마리 메일 아마 이제 당연히 북한에서 선물을 받을 때 임신을 했었던 거죠. 2개월 만에 이렇게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 내용도 미국 사람들이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전부 보더라고요. 또 하나는 데일리 노스 코리아가 EMP 공격을 북한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막 선전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허풍 떨듯이 뭐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북한의 책자 같은 것을 쭉 사진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 해놨었는데 어디로, 네, 여기 해놨군요. 해서 이 EMP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핵무기에, EMP도 핵무기에서 나오는 EMP가 있고 다른 방식이 있는데 핵무기의 EMP 위력 해서 EMP는 전자기 임플스의 영문 약어이다. 핵탄의 폭발은 어디에서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뭐 지하핵 폭발, 지상핵 폭발 등등등으로 알려져 있다 하는데 EMP가 Electro Magnetize Pulse 해서 EMP 그게 이제 약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핵탄이 300 내지 100km의 높이에서 폭발할 때 생기는 강한 전자기 임플스에 의하여 전자기구, 전자기계, 전자기계통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전력 케이블, 안전기 등이 파손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북한이 우리가 뭐 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자면 허풍 비슷하게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컴퓨터 잘못하면은 정말 최악의 잘못하면 전기, 불, 의료진 접근 다 안 되니까 혼돈이 오고 90%가 숨질 수도 있는 전화기, 컴퓨터, TV 사용 다 안 되고요. 뭐 며칠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정전 그 휴대폰 안 되고 이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또 그와 함께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EMP 공격의 타겟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 데일리 노스코리아가 보도를 하기를. 그리고는 선전물을 요즘 농부들에게 많이 나눠주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전물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같이 그 EMP 공격 그 능력이 있는 국가가 러시아, 이란 뭐 그런 나라들이 뭐 때로 쓰기도 하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잘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National Interest라는 그 띵크탱크에서 이분 특히 이제 그 국방연구 그 소장을 하는 분이에요. 왜 제가 이분의 이름을 안 써놨죠? 네, 뭐 찾아보면 되죠. 방송하는 도중에. 자, 찾아보겠습니다. 네. 해리 제이 카지아니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팍스 TV에도 많이 나와요. 뭐 여러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조금 어두운 듯 하다가 나중에 가면 밝아요. 요즘 같은 때 김정은으로 산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북한의 독재자, 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북한의 독재자 또로서 가족이 이 김정은의 가족이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또 배고파 숨지게 했고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개인적인 르네상스 시대라는 거죠. 시작은 뭐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서 시작이 돼서 새해에 핵무기 다 미국까지 도달할 것 만들었으니까 이제 경제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허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 핵 버튼은 언제나 내 책상에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남한 쪽에 올리브 가지를 쭉 주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남한과 해왔던 일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까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팝스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행운이 점점 커지더니요. 중국도 방문하고 등등등. 2019년에는 김정은의 위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핵무기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를 하면은 뭐 미국으로부터 더 큰 어떤 그 제재를 받겠지만 계산을 안 하겠어요 하면서 오히려 김정은은 이런 여러 가지를 분위기를 지금 다 마련을 해놨고 심지어는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에 갈 것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김정은 만나고 싶어하고 또 뭐 블라디미르 푸틴도 만날 것이고 미국이 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을 국제사회가 점점 받아들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솔직하게 말해서 놀랄 것도 없다면서. 게다가 되고 러시아, 중국, 한국이 북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워싱턴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 이제 계속 먼저 뭐 핵무기를 내려놔야지 경제 제재를 없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북한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와 가깝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또 미국으로서도 빡빡하게 나가다가 보면은 관계 개선의 기회도 잃을 수 있고 미국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북한만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굿뉴스가 있다고 하면은 미국이 북한보다 강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면서 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힘이 미국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결국은 뭐 종전선언해주고 비핵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면은 비핵화를 할 그럴 힌트를 여러 번 줬기 때문에요. 해서 이 해리 카지아니스 이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뭐 많이 하니까 트위터로 알릴 수 있다. 우리가 조건을 서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김정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김정은도 뭐 미국이 종전선언 해주고 하면은 북한도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을 바꾸기도 어렵고
또 이제 그런 것을 더 노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김정은의 의도도 테스트할 겸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그 종전선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의 말입니다. 2018년 김정은에게 아주 좋은 해였다면 2019년도 김정은에게 좋은 해가 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국과 세계에 나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으로 아주 전략적인 현명함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게 그 내셔널 인트레스트라는 요즘에 그 북한 이슈에 관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요. 또 이제 부속 재단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분은 그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라고 해서 이 국방 그 파운데이션에 속한 국방연구소장 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이코노미스트는 팽팽해질 것 같아 하고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이 양보하면 좋아질 수도 있어 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월요일입니다. 미국은 내일이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